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여러분들 강의가 되겠죠? 최종 핵심 정리 백선. 이거는 이론입니다. 부동산 공법 가장 시험 문제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그 파트들만 100개를 뽑아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문제 백선이 마지막 기다리죠. 문제 백선은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라는 문제가 100문제입니다.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따라서 지문 5개가 있다면 그중에 4개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 틀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어떤 건 3개, 4개까지도 있어요. 그 한 지문 속에 틀린 곳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 그것만 100문제 정도 딱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핵심 정리가 다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 강의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서 30개 중요한 것들을 뽑아놨는데 요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핵심 정리 용어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의는 원래 21개가 있는데 그 21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다시 뽑아놨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요과 관련된 내용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크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겠어요. 5가지. 머리쯤만 따서 요거 묶어서 전부 다 뭐라 부른다? 요걸 요까지 묶어서 그 다음에 기, 토, 정, 지.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 이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란다. 그 중에 용은 3가지가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머지들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마지막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걸 7가지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따라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이거는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오라 그랬죠. 그래서 용자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중에 개정된 게 용도구역이라는 게 개정됐다 그랬죠. 그래서 종전에는 용도구역이 5가지가 있었어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삭제되고 뭐가 신설됐다? 3가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른다? 입체 복합구역이라 한다. 이렇게 줄여서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건 3가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여기 입체 복합구역 이렇게 3가지가 늘어났죠. 그래서 요거 7가지 용도구역을 외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개도 수능시험 볼 때 도북을 읽는다. 개도 수능시험을 볼 때는 뭘 읽는다? 도북을 읽고선 수능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개도, 수시, 도복, 입 이렇게 7가지를 용도구역이라 한다. 그때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 뭐도 있다? 도시혁신구역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혁신계획이라는 걸 수립할 때도 또 복합용도계획 수립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죠. 따라서 도시혁신구역 안에서는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복합용도구역 안에서는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구역을 지정하는 거, 요 계획을 수립하는 거 전부 다 뭐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크게 용기도 정지 5가지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이 아닌 것, 그때 용도구역과 관련돼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구역자가 들어간다고 다 용도구역이다? 아니라고 그랬죠. 구역자가 들어가는데 용도구역이 아닌 거, 중요한 거 3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구역자가 들어가는데 용도구역이 아닌 것, 용도구역으로 보지 않는 것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꼭 기억하라. 첫째는 뭐가 있었죠? 자, 첫째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거는 무슨 자가 들어가도 구역자가 들어가지만 그건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3번째 뭐가 있었죠?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있었죠.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까지 이 3가지는 구역자가 들어가지만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3가지는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최소한 3가지 기반시설만은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제시설, 재해를 예방하는 거에 뭐가 있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건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시설에 속한다. 보건위생시설에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3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환경기초시설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뭐뭐 있죠?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 방시설, 폐차장,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해가지고 머리점만 떠서 하폐, 수폐, 핏 해가지고 하도 폐되고 수시로 폐돼서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르는 하폐, 수폐, 빗 요 5가지는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기억하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새로 개정된 내용 보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하고 아까 여기 있던 복합 용도 계획, 도시 혁신 계획, 도시 혁신 계획하고 복합 용도 계획의 개념이 여기 공간 재구조화 계획, 도시 혁신 계획, 복합 용도 계획이라는 개념 정리가 새로 신설된 게 들어있어요. 자, 그거는 별도로 다 여러분들 특강으로다가 무료 특강으로다가 1시간짜리 별도로 개정 특강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이고 거기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이거는 기억하도록 합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한다?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자, 용도, 완화하는 용도구역, 다시 말하면 일정한 행위제한을 뭐한다? 완화하는 용도구역. 그럼 행위제한을 완화한 용도구역은 몇 가지가 있을까? 여기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죠? 바로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여기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이체복합구역. 이거는 용도구역 중에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구역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3가지 용도구역의 그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바로 장격을, 이런 걸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한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왜 수립한다? 3가지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데 그 행위제한 완화하는 그 3군데 용도구역을 효율적이고 그걸 복합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에 속한다. 이것도 개념 정리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저 뒤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하는 게 다시 나오니까 그때 또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3가지를 뭐라 부른다? 3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부른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 3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눠지죠.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둘로 나눠져요. 이때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까? 둘로 나눠지죠. 2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광역계획을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고 최고대빵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 내에다가 광역권을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장하고 도의사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때 지정할 때 중앙행정위원회장이나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계획을 좀 여기다 지정해 주세요. 또는 지정한 것 좀 변경해 주세요. 지정 또는 변경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랬었습니다. 그때 지정할 때 국장은 지정 절차가 그 밑에 또 하나 있어요. 요 밑에 지정 절차도 있었죠. 국장이 지정할 때는 뭐가 치죠? 밑에 있는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의견 청취, 심의, 의심. 먼저 시도사, 자기 밑에 있는 국장 밑에 있는 시도의사하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누구 얘기를 듣죠? 그냥 시도사, 시장군수가 아니고 더 위에 중앙행정적, 관계 중앙행정위원회장의 의견도 듣고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위원회장,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 건 누가 듣는다? 도지사가 듣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면 된다. 그 지정 절차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지정하면 그 안에서 뭔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그
그 안에서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누가 수립할까? 수립권자. 자, 국장이 광역기관을 지정해 줬죠. 누가 수립할까? 원칙은 광역기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하게 걸쳐 있을 때는 시도사들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때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누구한테 최고대빵 지정권자인 국장한테 가가지고 우리끼리 조정이 안 되니까 이것 좀 협의가 안 되니까 조정 좀 해주세요 라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최고대빵인 국장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정해놓고 수립도 지가 직접 한다. 어떤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할 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밑에 있는 원칙적인 수립권자 시도의사들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다라. 그러면 열받은 그때는 국장이 직접 수립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정권자인 국장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사가 뭔다?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그건 하여야 한다 아니라 수립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첫째, 시도사가 국장한테 저희들하고 같이 좀 수립하실래요? 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국장이 광역계획을 지냈을 때 수립권자와 관련된 내용. 자, 두 번째는 도지사가 같은 돈에다가 광역권을 도지사가 지정했습니다. 그럼 누가 수립할래? 그 수립권자. 자, 그럼 도지사가 지정하면 원칙은 광역권이 같은 도에 관할계에 속해 있죠. 이때는 원칙적으로 그 시장군수들이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 있죠. 지정권자의 차이가 직접 수립한데 어떤 경우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그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다라. 그럼 그때도 열받은 도의사가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있어요. 자, 요 밑에 봐요. 자, 누가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좀 전에 도의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하고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도의사 직접 수립하는 경우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도의사로부터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안 올라온다? 열받은 도의사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반면에 밑에는 시장군수들 얘들이 원래 수립권자죠. 자기들이 수립하다 보니까 잘 돼? 안 돼.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서 협의했어. 너 하겠니? 아니. 너 하겠니? 나도 못하겠는데 그지? 우리 못하겠지. 이게 협의 결과죠. 그래서 도의사한테 찾아가서 요청했죠. 뭐라고?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좀 수립하실래요? 라고 요청하면 그다음에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다. 요거하고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바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위에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이거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됐죠. 이때 요청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랬죠. 위에 협의를 거쳐 요청한 건 지들끼리 못하겠다고 협의가 된 거고 결론은 도의사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좀 수립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밑에 거 그냥 협의자가 없는 요청하는 경우는 자기들이 하긴 하겠는데 자기들끼리만 하기는 벅차니까 도의사님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함께 하실래요? 라고 요청하면 그때는 그래 나랑 같이 하자. 도의사가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죠. 이때 광역도시에 수립하는 절차는 머리점만 따서 기공지승 송공열 하나씩 다 못 외운다 그랬어요. 기공지승 송공열 기초조사 공청회체 그 다음에 기공지 지방자치단체 의견척지 그 다음에 승인 송부 공고 열람 기공지승 송공열 그때 기초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공청회 개최는 왜 한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때 지방자치단체 의견 정치라는 건 자 원칙적인 시도의사들이 광역도에서 수립할 때 시도사들이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와 자기들 밑에 있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으면 되고 도지사가 여기 시장군수들 지들끼리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의견 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립한 거,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건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그래서 국장이 수립한 건, 아니, 시도지사들이 수립한 건 국장한테 승인받고, 아까 밑에 이제 시장군수들이 수립하는 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승인내준 사실을 송부하죠. 협의했던 관계 행정위원회장이나 중앙행정위원회장들한테 송부하고, 그 다음에 그 시도사, 시장군수한테 송부하면 시도사, 시장군수 이 사람들이 공고하고 사람들한테 30일 이상 열람시키면 된다라. 따라서 공고하고 열람하는 건 승인권자가 아니라 승인받은 시도사, 시장수가 그 승인받은 사실을 공고하고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이게 바로 수립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된 개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그 법적 성격,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 이미 그 지역에 뭐가 수립돼 있다? 광역도시계획이 관할구역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려는 그 지역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그때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뭐 된다? 부합해야 한다. 부합하지 않으면 그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라고 돼 있죠. 다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앞에 온리가 들어가요. 오직 관할구의 장들만 수립권자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만 수립하지 누구는 수립권자가 아니다. 국장이나 도지사나 구청장은 수립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립권자는 오직 관악의 장들만 수립권자지 국장이 수립하는 예외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자, 수립하는 대상 지역 원칙은 어디죠? 자기 관악에서 수립해야 됩니다. 자기 관악에서. 그런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있다?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 몇 군데 있다? 두 군데.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 그래서 어디에 있었죠? 태백시 부여군 예를 들었었죠. 그리고법에 보면 태백시 부여군이 있어요. 거기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미 관할구역 전부에 뭐가 수립돼 있고 광역도시에 수립돼 있고 그 광역도시의 내용에 뭐 들어있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그 광역도시에 들어있대. 그럴 때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 그런 시군에서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항상 자기 관할구에서만 수립합니까? 아니요.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옆에 있는 성남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려면 옆에 있는 성남시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도시군계획은 서울특별시장만 수립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성남시장과 미리 협의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새로 신설된 게 생활권 계획 수립이라는 게 새로 신설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생활권과 관련된 게 새로 신설됐습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생활권별 개량, 개발, 정비 및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라. 따라서 생활권별로 개발이나 정비나 보전 등이 필요한 경우는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신촌 생활권, 그다음에 그쪽 신촌 생활권, 저 영등포 생활권, 그다음에 저쪽 마포 생활권 또는 저쪽 강남 생활권 이런 식으로 생활권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각각 그 생활권별로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활권 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자,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 그 자체가 무슨 성격을 갖는다? 도시군 계획의 수립 변경의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생활권 계획 자체가 수립되면 그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는 머리점만 따서 기, 공, 지, 그 다음에 확승, 이래서 좀 확정 절차와 승인 절차는 하나야. 확승, 그 다음에 송공열. 머리점을 따서 기공지 확승 송공열. 기공지 확승 송공열.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 기초조사. 그때 기초조사할 때 여기 원칙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뭐죠?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기초조사할 때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과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이미 저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했다면 그때 이미 실시했다면 최근 5년 이내에 했다면 이번에 수립할 때는 그거 해야 됩니까?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또 공채 개최는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습니다.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 의견을 듣습니다. 즉 수립권자인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들이 자기 관할구에 있는 지방 의회들 있죠. 서울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인천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세종시에는 세종특별자치 시의회, 이런 시에는 시의회, 군에는 군의회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묶어서 말하다 지방의회, 바로 그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정 절차와 승인 절차로 구분되죠. 누가 수립한 것만 특광, 특시, 특도 4명인 중간대빵들이 수립한 건 바로 확정 절차로 가서 관계 행정위원회 정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확정시킵니다. 관계 행정위원회 장과 협의, 도시계획 심의, 지방도시계획 심의. 이때 관계 행정위원회 장하고 협의할 때 거기에 행정위원회 장에 누가 들어간다? 국장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우수는 국장과 뭐만 하죠? 협의만 거치면 되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간다면 틀린다는 거. 국장한테는 승인받는 게 아니라 국장하고는 협의하란다. 그럼 누구만 승인받죠? 시장 군수들만. 쫄따구 둘. 시장하고 군수만 자기 위에는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따라서 중간대빵인 특광, 특시, 특도 4사람은 그냥 국장하고는 협의만 거치면 되고 시장 군수만 위에는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이것이 절차가 갈라진다는 것. 그러면 송부하고 공부하고 열람하는 건 광역도시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타당성 검토라는 게 하나 더 있죠. 이때 타당성 검토라는 건 뭐죠? 타당성은 이 도시군 기본계획 한 번만 수립하고 마는 계획이 아니거든요. 반복적으로 계속 수립해 나가거든. 그 도시가 존재하는 한 이 계획은 계속 수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마다 이 계획이 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타당성 검토를 하랍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타당성은 5년마다 한다. 그래서 오탄하면 정비해. 그랬었죠. 오탄하면 정비해. 그랬었어. 그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우리 부동산 공법에 몇 가지가 있을까?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없다라는 거. 이걸 조심해야 돼.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부에서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이것도 5년마다 하는 게 있었고 또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기본 방침 기본계획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또 저쪽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것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 4번으로 내려가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과 관련된 것들 그럼 초안은 누가 작성하죠? 원래는 관악의 장들입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를 위반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최고대빵인 국장이 직접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두 가지 내보세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두 번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용도지역을 또는 도시군 계획 사업 같은 걸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는 것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한다 또는 도시군 계획 사업 같은 걸 시행하려고 한다. 그때 도시군 관리에 위반하는 건 누가 직접 위반한다? 그때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는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칠 때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에 걸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는 도의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도의사 위반 사유는 안 외워도 되고 누가 위반한 거? 요거 국장이 직접 위반해야 되는 거 최소한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하도록 합니다. 근데 위반권자들한테 이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찾아가서 여기다 도시군 관리계획 좀 위반해 주세요라고 위반을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제안할 수 있죠? 첫째는 누가 제안하죠?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포함.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그때 뭘 첨부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둘 다 첨부해야 돼요. 그때 제안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머리점만 따서
기지산에 들어가서 뭐 한다 그랬죠? 대입 시험 공부를 한다. 기지산 대입. 기지산에 들어가서 대입 시험 공부하는 5가지는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중에 기반시설 중 설치해 주세요. 정비해 주세요. 개량해 달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다 산업유통 개발 진인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 변경 좀 해주세요. 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에서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중립 및 규모 등에 대한 이 건축 제한을 해당 용도지 건축 제한을 뭐로 대체한다? 지구 단위로 대체해 달라는 그런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여기다 용도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입안을 제한하는데 근데 말이야 이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요 뭘 하지 말고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한 대로 하지 마시고 따로 지구 단위로 대체해서 지구 단위로 수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도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을 뭐로다 대체한다? 지구 단위로 대신 수립해 주세요.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군 계획조례에 있는 그거 적용하지 마시고 따로 지구 단위로 수립해서 그거로 행위 제한을, 건축 제한을 대신해 달라고 요렇게 하면 용도지구 지정 변경 이것도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설 이건 앞에 써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 새로 신설된 거죠. 그래서 줄여서 입체복합구역 지정 변경과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의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들 이걸 전부 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째 게 새로 신설된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입안 제한 들어가려면 뭐에서죠? 사람들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해당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면적 일정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여기다 이러이러한 도시공구 관리기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죠. 이때 동의 요건은 기반시설 설치만 얼마 있었죠?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들은 얼마다? 전부 다 3분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애우는 방법 기반시설은 5분의 4 나머지들은 전부 다 3분의 2 그래서 기사 나이 그래서 기사 나이는 몇 살? 이렇게 해보라고 했었죠. 그때 면적 계산할 때 국구지는 제외시켰고 국구지는 뺀 나머지 들고만 갖고 면적 5분의 4냐 3분의 2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 통보를 해야 될까? 예. 부동산 공법에서는 어떠한 제안이 들어오면은 그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드시 제안했던 자에게 통보하라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그 제안 검토한 결과를 통보할 것. 언제까지 통보할까? 원칙은 제안일로부터 4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이때 제안 들어온 그자들에게 글쎄 야 여기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지추수 하는데 돈이 들어가거든. 그 비용 너희들이 좀 부담할래? 그럼 내가 입안해 줄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입안권자들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제안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아주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입안 제안은 시험 문제 영순으로서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입안이 끝났으면 뭐하러 가죠? 그 확정되는 결정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 원칙은 누구죠? 중간대빵입니다. 시도사들이 도시군 관리를 결정합니다. 입안권자는 원칙은 특광, 특시, 특도시, 상수, 결정권자는 원칙은 시도의사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권자가 된다. 그래서 원칙은 시도사, 대도시장 이렇게 정의하시죠. 그런데 결정권자가 예외적으로 최고대빵이 국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3가지. 첫째, 국장 자기가 입안한 건 자기가 직접 결정합니다. 두 번째, 개발지향구역의 지정명령 국장이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명령은 국장이 결정하죠. 그때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이고 여기에 대도시장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 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원칙적인 결정권자 시도지사만 있어요. 대도시장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국계시 이렇게 그러죠. 국계시 이건 국장이 직접 결정한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것도 있죠. 어떤 거? 수산점 보구역 지정 변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맨 밑에 쫄다고 시장수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원칙적으로 이방권만 갖지 결정권자는 없어요. 대도시장은 지가 결정권자가 될 수 있어.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요, 이방권만 있어. 그럼 결정권은 누가 갖죠?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 작성하는 건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만 위반하고, 그걸 도지사한테 넘기면 도지사가 협의심의라는 결정 절차를 거쳐서 그걸 결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군수는 이방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 이게 중요한 거야. 첫째는 시장 군수 자기가 위반한 어떤 내용,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은 누가 위반해놓고 시장 군수 자기가 위반하고, 결정도 누가 한다? 자기가 직접 지가 위반하고 자기가 결정한다. 이거죠.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도 누가 다 뭐가 관련된 거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것들이야. 이거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 단위과 관련된 것들은 누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 군수 자기들이 직접 결정권을 갖는다 말이야. 이때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해서만, 그때는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은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가 잘 직접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 6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과죠.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게 결정고시 된 날? 아니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한 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기준사업의 개수성,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관해서 착수한 자는 뭐 할 수 있다?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 묶어서 말한다? 시수구역이 지정됐다면 그 시수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 그 고시일로부터 몇 개월에 3월 이내에 뭐하고, 나 이렇게 지금 공사에 착수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때는 다시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고 계속 할 수 있죠. 무슨 구역에 지정됐을 때만?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 그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뭐는 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를 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때만 3월 내 신고가 필요하다. 자,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하죠? 바로 이방권자들이 자기들이 그 내용을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지형도면 그리는 건 이방권자들이 작성합니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이 작성한 그 지형도면은요, 결정권자인 도지사한테 찾아가야 돼. 그래서 도지사한테 가가지고, 자, 우리가 지형도면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단다. 그래서 대도가 아닌 시장과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그럼 도지사는 그 내용을 대조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자기가 결정고시한 내용하고 저 시장수가 가지고 온,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가 가지고 온 그 지형도면하고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면 30일 내 승인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내용 뭐가 나왔다 그랬죠? 핵심적인 7번, 요거는 새로 신설된 겁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간을 다시 구조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말한다. 어떤 공간을 다시 구조한다고? 천지개벽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공간을 다시 뒤집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천지개벽하자. 이게 거창하죠. 공간 재구조화 얘기를 합니다. 누가 위반하죠? 이거는 원칙적인, 누구랑 똑같죠? 원칙적인 도시군 관리계 위반권자가 똑같습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관 누가 위반한다 그랬죠? 원칙,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들. 예외 국장하고 도지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도지사는 없어요. 국장만 있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관악의 장들이 위반하고 예외적으로는 국장이 직접 그 공간재 구조학을 위반한다라고 돼 있죠. 그때 위반할 때 요 위반하는 목적, 다음에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요. 공간재 구조학을 위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공간재 구조학 계획은 왜 위반한다고? 이게 핵심이야. 다음에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그럼 다음에 용도구역이 몇 가지죠? 3가지.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줄여서 입이었어요. 도복입. 이 3가지 용도구역은 아까 행위 제한 등을 강화한다고 했습니까? 완화하는 지구라고 했습니까?
셋 다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그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구역 세 군데 구역 그걸 지정하고 그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바로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에서는 복합용도계획, 이 계획이야. 따라서 구역은 세 가지가 있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계획은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이 두 가지만이야. 자, 그런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뭐한다? 공간 재구조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은 아무데나 막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은 위, 1 또는 2와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만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합니다. 결국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은 아무데나 막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만 지정한다?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있죠? 요 두 군데만 도시혁신구역하고 입체복합구역 거기에만 복합용도구역만 입체복합구역이라는 걸 지정할 수 있더라.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거기만 함께 구역을 지정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게 지정할 때 그때 거기를 입체복합구역으로 정할 수 있더라. 그래서 도시혁신구역과 입체복합구역, 복합용도구역과 입체복합구역 그렇게 지정하는 게 그럴 때만 이렇게 하지. 아무 용도구역이나 다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군데 용도구역만 복합용도구역을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저도 헷갈려 용어가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뭐 똥인지 된장인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두 군데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만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기억해두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입안의 제한은 뭐랑 비슷할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다른 게 있어. 아까 누가 입안을 제한하죠? 주민하고 이해가 안 되는 자들이 포함한다. 이 자들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도구역 지정을 위하여 그 용도구역은 아까 세 가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걸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적인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제한서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계획 설명서 같은 걸 첨부해야 된다. 비슷한 내용이죠? 아까 도시원 입안 제한.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공간 재구조화 입안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하고 비슷한 내용이다라고만 이해하시고 그 준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제 결정권자. 그럼 입안을 했으니까 초안만 들었으면 확정지는 결정권자 누구죠? 중간대법입니다. 시도사. 다만 예제로 국장 자기가 입안한 건 국장 자기가 결정합니다. 여기는 시도지사하고 국장만 있어. 누구는 없죠? 대도시장은 또 여기 없습니다.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다른 계획이야. 여기는 또 대도시장은 없다라는 걸 조심하시죠. 자, 결정하는 절차, 협의, 심의, 결정고시, 협심결, 협의, 심의, 결정고시, 협의심이야. 근데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은 요청받은 후부터 며칠 뒤에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개분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셋 다 공통점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들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무슨 구역?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재구조의 결정의 경우만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 결정의 경우에만 근무일 기준 며칠 내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원칙은 30일인데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때만 그때는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10일 이내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 아셨죠? 이것만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죠? 이것도 도시군 관리하고 유사해. 같다고 안 해서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지형점을 고시한 날부터 그 공간체 구조화 계획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간체 구조화 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런데 그 지형도면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언제부터? 바로 그 공간체 구조화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다음날 하면 안 된다. 공간체구의 결정을 고시한 날이지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 틀린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적인 7번, 핵심적인 8번.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21개 용도점마다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라는 그 시행령상 기준이 있었죠?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요. 한 3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납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죠. 어떻게 해야 된다? 용도지역, 검토론, 용도지역은 시행영상 기준은 5566 57 9887 777 222 224 22 요거 20개 용도적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검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니, 검표는 그랬고, 용적률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용적률은 상, 준, 공, 주, 녹, 관농자. 상준공주, 녹관농자, 상준공주, 녹관농자 해놓고, 상업지역은 얼마? 1,500, 준주거지역 500, 공업지역 400, 나머지 주거지역 300, 녹지지역 100, 관광주지역 80. 그리고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녹지지역은 80으로 내려가고,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100으로 올라와라 그랬었어요. 요거 보전녹지역은 80으로 내려가고, 계획관리지역은 100으로 올라온다. 여기까지 해서 요거 꼭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니까 정확하게 암기하라 그랬었죠. 자, 핵심 변이 9번 미지정, 미세분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 그런데 도시군과를 수립하지 않고도 일정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일정한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한 거로 본다. 있었죠?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 기억납니까?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같은 목적으로 매립한다면 매립준공 인가부터 그 매립한 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라고 있었죠? 같을 때만 매립 목적이 또 하나 있었죠. 항어산 택전 5군데 구역을 지정 고시하면 그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한 거로 본다. 항범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됐죠.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 있었죠? 저기 그 발전소 부지 거기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한 거로 본다. 단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 부지는 제외 그랬었죠. 그래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 발전소 부지 거기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하고 그러는데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 부지는 제외. 그런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하고 그럽니다. 또 하나 있었는데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적 위에다 첫째 농지법에 나오는 농업진인 지역이 지정고시되면 그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그럽니다. 또 관리지역에 있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도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한 거로 본다라는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빠져 있어요. 자, 그래놓고 마지막 이겁니다. 아직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않았어. 여기를 어떤 용도지역을 할 건지 21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었죠. 그걸 뭐라 합니다? 미지정 용도지역. 여기서는 건축자리나 건별 용적률을 적용할 때 뭘 적용할 것이냐? 그때는 가장 용도지역 중에 해이제한이 심한 지역 어디죠?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그 건축자리, 건별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또 하나 있었죠? 어디죠? 여기 미세분된 용도지역. 자, 미세분된 용도지역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미세분화됐던 건 첫째, 도시지역하고만 돼 있어. 도시지역. 아직 도시지역은 16가지로 또 세분화되는데 일종 전원주거지역부터 보전녹지지역까지 총 16가지로 세분화되는데 아직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도시지역하고만 돼 있어. 그 안에다 건축물 지을 때는 뭘 지을까? 그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자는 심한 지역, 바로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그런 건축전, 건별,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 관리지역도 원래는 몇 가지로 나누죠? 3가지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직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았어. 그냥 관리지역 하면 돼 있어. 뭘 정할까?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자는 심한 지역 어디죠?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도지역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